자, 다들 책 폈나요? 네. 네. 자, 이번에 여러분 유닛 7 학술문 내용 불일치에 관련된 우리가 문제 유형을 공부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파트들은 생각보다 다들 수월하게 문제를 풀었던 이유는 우리가 보기가 이미 뭐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한글이죠. 그쵸? 또 한글인 당연히 또 잘 읽어지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좀 방법을 좀 잘 알고 있다면 다 읽고 찾아서 기억해서 문제 푸는 게 아니죠. 1번 보고 있는지 확인. 그쵸? 2번 보고 있는지 확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더라면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자, 한번 정답 맞춰보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어요. 네. 다들 잘 풀어 오셨어요? 네. 자, 보시면 그림 소재로 구름보다 산을 선택했다. 반대였던 거죠, 여러분. 뭐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반대로 구름을 선택해서 그림을 그린 풍경 화가였다는 거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 2가지 형태의 근거 문장을 찾아왔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선생님 저는 5번이 잘못된 거를 확인해서 근거 찾는 문장을 찾았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갈게요. 네, 요 문장을 너네가 찾아오셨더라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답의 근거로는 잘 찾아오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저는 이 글에 관련돼서 전반적인 중심 문장을 찾은 분들도 있었더라고요. 그거는 올라갑니다. 맨 위에 첫 번째 문장이 우리가 아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중심 문장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2가지로 얘기하는 이유가 어떤 친구는 정답의 답 근거를 찾은 분도 있었고요. 정말 우리가 항상 하는 뭐야? 이 글의 중심 문장을 찾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가지 있었다는 거를 언급해주고 갑니다. 다들 2개 중에 하나는 꼭 되어 있었길 바래요. 제가 일부러 오늘은 막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틀리지 않았을 거라는 거 믿고 가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문제들도 당연히 조금 더 신경 써서 풀어왔기를 바라면서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다들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지금부터 밑에 영영풀이 문제 한번 가볼게요. 영영풀이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조금 많이 두려워하는 친구들은 해석이 안 되거나 아니면 뭘 찾는지를 못 찾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가볼게. 리미트니까 무슨 뜻이야, 여러분? 너의 사업이랑 어떤 영역을 제한한다라는 건데 이 얘기는 하나로 단정 짓고 뭐 하는 거야? 좁혀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면 보이다시피 스터디니까 연구의 어떤 분야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제한하겠다는 거니까 정해놓겠다는 거죠. 자, 어떤 부분으로? 어떤 특정한 하나의 주제로. 그럼 여러분 그 단어 뭘까요? 정확합니다. 적어볼까요? specialized 이렇게 적어 오셨으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틀렸던 친구들이 아쉬웠던 거는 얘 형태가 없었다고 해서 그 본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쓴 친구들도 있었대요. 우리는 없었나요? 그럼 great. 자, 그 다음 2번째 내용 일치로 여러분 A와 B에 들어갈 말을 3, 4단어로 쓰래요. 써야 돼. 뭐야? 자, 한번 가볼게. 자, 이 대상이 여러분 뭐가 되었냐면 풍경 화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뭐 할 수 없어서 뭐 할 형편이 안 됐어? 무슨 돈? 가난했어요. 그쵸, 뭐를? 페이. 그쵸, 여러분 모델비를 낼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 쓰라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도 문장의 조건이 뭐였어요? 3, 4단어 쓰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문제를 꼭 잘 읽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분이 또 뭘 선호했냐면 여러분 그림인데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걸 선호했어요, 여러분? 이분? 풍경. 자, 풍경인데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어떤 풍경? 계열 매사. 자, 맞아요, 여러분. 자, 스펠링은 제가 메사 그냥 할게요. 그대로 맞나? 메사 맞나? 메사스랑 그다음 여러분 그대로 N 여러분 뭐?
타워링 클라우드. 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생님은 클라우드 뭐였을까요? formation 이렇게 여러분 썼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가분이 뭘 그렸다는 걸 알게 돼. 돈이 없으니까 어떤 걸 그려? 그 풍경. 그쵸. 풍경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매사. 풍경이냐면 매사가 뭔지 모르는 여기 나오잖아요. 꼭대기는 평평하고 등성이는 벼랑으로 된 언덕. 요거를 그리고 또 뭘 그렸대요? 구름을 그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글을 읽어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고 싶을 수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검색해봤어요. 했어. 선생님. 네, 말씀하세요. 돈이 없으면 왜 그걸 그려요? 왜냐면 모델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가서 그냥 풍경만 그리면 되잖아. 돈이 안 들잖아. 사람을 그리는 거예요. 사람 모델이잖아, 모델. 아, 모델은 사람이겠죠, 그쵸?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분이 그린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딱 봐도 뭘 많이 그리셨어요? 그림. 저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아. 나중에 일단 우리 주희가 멋있는 화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응원해주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52년. 어떤 그림을 그리셨는지 한번 예시를 보여드렸어요. 찾아본 친구들 있었나요?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보여주려고 검색해 본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 보니까 훨씬 더 어떤 풍경을 그렸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파트 여러분 괜찮으실까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7-1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고, 자,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아리조나. 아리조나 맞아. 다시 가요? 아리조나 어떤 아리조나. 여러분 이거였어요. 이거. 나온 그림이었어. 너무 아리조나. 예쁘다. 근데 아 저게 내가- 이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하나요? 네.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요 분이었어요. 오. 살짝 석양이 진다할 것 같은데. 약간 색이 진단데. 학생들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코가 하시더라고요. 커요. 왕코다 네, 왕코. 잘생기셨어요. 막 이러면서 그쵸. 그래서 요 분이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이렇게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얼굴도 확인해봤고요. 그래서 우리 7- 네 1까지 우리가 하나 가보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들 두 번째 거는 여러분 장미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맞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얘를 장미가 또 어떻게 생겼는지 미리 보여줄게. 나온 김에. 자, 이번에 장미는 조용히 좀. 과연 요렇게 장미가 생겼대요. 자, 이미 글을 읽으신 분들 여러분 무슨 색이었다가? 흰색이었다가 분홍이었다가 이렇게 찐 분홍색으로 적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여러분 색상의 변화가 있는 되게 독특한 꽃이에요. 맞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꽃을 그래도 그려오셨으면 로직하실 때, 그래서 이번에 로직할 때 꽃을 두 가지로 그린 친구들이 많았어요. 첫 번째 흰색 꽃 그리다가 두 번째 핑크 이렇게 색깔로 해오신 분들이 있었고요. 그냥 꽃만 그려온 친구도 있었는데 틀렸다는 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꽃 괜찮으실까요? 나 그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보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책으로 갑시다. 자, 다음 글에 또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자, 정답도 너네가 너무 잘 골라오셨더라고요. 정답은 4번이었어요. 여러분, 꽃의 변화가 어떤 것 때문이었냐면 여러분? 온도. 그쵸, 온도 때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4번을 고른 친구들의 정답의 근거는 5번. 자, 요거 여러분들이 밑줄 쳐 오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 정답의 근거를 찾아오신 분들은 요 문장에 보라색 표시를 해오셨을 거고요. 선생님, 저는 이 글의 전체적인 중심 문장을 찾았습니다 라고 하시면 사실 얘는 맨 앞에 첫 번째 문장이 이 글의 중심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 꽃에 대한 소개를 하고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이 되는 근거가 되는 두 가지 문장을 찾으신 분들 중에 어떤 건지 본인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예. 자, 그럼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문제를 잘 풀어온 것으로 확인이 돼서, 자, 우리 밑에 문제를 풀어볼 건데 오늘 어법 문제가 조금 어려운 파트였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정답만 보려 하지 마시고 개념을 한번 들어봐 주시면 되고, 우리 지금 대부분 친구들이 인사이드 2를 하고 있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책을 거의 끝나가고 있거나 아니면 한 바퀴 돌아보신 분들은 이 문법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가볼까요?
봐주시면 돼요. 아싸 막 하시겠지만 당연히 정답 맞으면. 첫 번째 여러분, 이 꽃은요 여러분 컴마가 나오면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치, 이 문장 안에 삽입이 되면서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럼 잠깐 떼어놓고 봐도 돼. 자, 그냥 일단 이것은 어떤 것이다? 알려줘. 식물이야. 근데 여러분 어떤 식물인지를 뭐 해주고 싶냐면 꾸며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cultivate라는 형태를 가로 열고 닫아서 식물을 꾸며주네. 근데 보니까 또 for이라고 하는 전치사, 우리 얘를 수식어라고 하는 친구가 뒤에 왔네. 그럼 여기서 이제부터 너네 구조를 확인하는 부분 첫 번째, 누굴 꾸며줘? 명사를 꾸며주고 뒤에 수식어를 갖고 오면서 사실 cultivate란 뜻이 무슨 뜻이야? 재배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식물은 재배해, 재배돼. 재배돼. 그치, 그럼 여기서 무슨 형태가 와야 될까요? PP 형태. 자, PP 형태인 cultivated. 그치, 키베이티. cultivated가 올 거고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과거 분사라고 하는 수동의 뜻을 가지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정답인 분들은 잘 풀어오신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이미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를 어떻게 쓰고 싶은 거야? 명사로 쓰고 싶은지 형용사로 쓰고 싶은지 부사로 쓰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그 배운 것으로 쓸 수 있겠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동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갈지를 고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to cultivate라고 하신 분들 조금 아쉬웠던 거는 아까 재배한대 재배된들 재배된다라는 그럼 여러분들이 수동의 의미를 갖는 그럼 너네가 딱 떠오르는 뭐였던 거야? 과거분사구나 라고 할 수도 있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어떤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친구 있었냐면 이 plant와 cultivated 사이에 누구 생략이냐면 which is 아니면 여러분 that is라고 해서 아무도 표정에서 모르는 표정들이 많은데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누구랑? 비동사랑 같이 하면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래서 cultivated가 맞는 거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던 거였어요. 괜찮으실까요? 자, 여기서 저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문제 풀었으면 정말 이제 문법을 접근하는 어법 실력들이 좋아지고 계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 감이라는 것들이 나중에 점차 실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 괜찮으실까요? 자, 이제 B 가볼게요. 자, B번도 여러분들이 방금 얘기했던 거를 또 한 번 더 설명하게 될 건데요. 온도는 여러분 여겨진대요. 자, 여러분 뭐로써? 중요한 요인. 근데 어떤 요인이냐면 또 꾸며 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뭐에 영향을 줘? 색깔의 변화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도 또 알게 됐어. 이미 주어 동사가 또 있는데 동사를 또 쓸 수가 없는 거니까 얘도 뭐를 쓰려고 해야 돼요? 준동사를 쓰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해석할 때 영향을 주는 뭐뭐 하는 이라고 하는 누가 올 수가 있는 거 얘들아? 현재 분사. 좋아요. affecting이라고 하는 여러분 현재 분사 능동의 형태로서 정답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두 개의 정답을 확인했거든요. 네, 손 들어주세요. 준동사가 뭐예요? 준동사라는 말 처음 들어보는구나. 여러분 한번 쌤이 적어줄게. 준동사라는 말은 여러분 동사를 명사로 형용사로 부사로 쓰는 그러한 아이를 우리가 묶어서 준동사라고 해. 근데 그걸 너네가 이미 다 알아. 첫 번째 대표적으로 투부정사를 준동사라고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또 우리 투부정사 말고 뭐 있어? 그렇지. 동명사도 준동사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방금 한 거! 분사라고 하는 친구. 우리가 아는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라는 이 친구들이 여러분 뭐라고 한다? 준동사라고 하는 거야. 자, 준동사는 동사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 여러분들이 동사의 역할을 하면서도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미 알잖아. 투부정사 무슨 역할해? 명사 역할도 하고요. 형용사 역할도 하고요. 부사 역할도 하잖아요. 동명사는 명사 역할만 하죠. 그 다음에 분사는 방금 했어.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거를 써야 될지는 해석을 통해서 투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가지고 너네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준동사를 모를 수 있다니 너무나 쇼킹한 이야기지만 열심히 한번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였어요. 그래도 영상에 설명해 주셨을 것 같은데 인사이드 수업할 때 까먹었어. 너무 옛날 얘기일까요? 네. 너무 과거인가요? 네. 나 괜찮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이 지문을 가지고 문법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또 준동사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정답까지 다 맞춰서 A, B 확인해 봤고요. 다음에 여러분 2번 문제도 너무 쉬웠어요. 어떤 요소가 색깔을 변하는 영향을 주는 애였어요? 땜버터. 오, 끝이에요. temperature. 정답 끝.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숙제에 대해서 조금 안내해도 괜찮을까요? 자, 보시면요, 여러분 이번에 7과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넘어가실 거고 이번에 이제 8과 유닛 8으로 갈 건데요. 유닛 8이 여러분들 뭐라는 거 확인할 수 있냐면 어법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법은 어렵긴 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니까 제일 못하는 거. 가볼게요. 제일 못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아직 중3 문법까지 안 배웠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8-1, 두 번째 8-2 이렇게 여러분 풀어보실 건데요. 자, 이번에 여러분 근거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조건을 걸어볼게요. 정답이 되는 근거를 써오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왜 맞는, 1번이 왜 맞는지. 자, 근데 말할게. 모를 수 있잖아요. 안 써와도 돼요. 아는 거를 써오시면 됩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문법 시간이라고 하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 모의고사 중에 한 문제 풀겠다는 거예요. 29번 문제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두 문제를 풀어보는 그 다음에 하나 더 당연히 여러분 어법 문제 풀 때 중심 문장이 뭐고 중심 소재가 뭔지 막 되게 고민하면서 풀어요? 그건 아니겠지만 로직으로 한번 너네가 어떤 글인지를 써오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겠죠? 이번 주 그 목요일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특강? 제가 막 또 들춰보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너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오시면 돼요. 너무 로직에 힘 많이 안 주셔도 돼요. 네. 괜찮으실까요? 원래 무슨 문제니까. 어법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글을 당연히 읽다 보면 문법적으로 요소가 좀 필요해요. 해석해야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해석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로직 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특강에 8과까지 할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개학 시점부터는 여러분 몇 과로 갈 거냐면 9과로 갈 건데요. 그럼 우리 책이 벌써 절반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 책의 절반. 우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당연히 2학기 때는 시험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쭉 배우진 않겠지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다시 정규하고 내신하고 또 정규하고 내신해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2학기 때는 이 책이 무조건 끝나는 계획은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또 열심히 이번 방학 때 공부했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얼만큼 했는지를 또 아는 그런 과정들을 확인해 보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네. 다음 숙제는 몇 다시 몇? 8-1 8-1, 8-2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워크북으로 갑시다. 워크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쌤이 준비해준 부분이 보여지시죠? 같이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들 거와 선생님 거와 어떤 부분에서 같은 건지도 또 다른 부분을 또 채워가 주시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갑니다. bond. 여러분들 갑자기 PP로 시작하는 부분이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사실 이 문장에서 수동의미면서 당연히 접속사도 없고 주어가 없고 또 여러분 being이라고 하는 것이 생략된 분사구문으로서 이 문장의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뉴욕에서 태어나서 이 대상이 우리가 이번에 중심 소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 그분을 우리 girl이라고 하는 요 분을 이렇게 다 노란색으로 중심 소재 표시해 주시면 됐어요.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처음에 이분에 대한 인물 소개를 해요.
뉴욕에서 태어났고 이 구롤은 애칭이라고 하는 그런 화가예요. 어떤 기법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분이냐면 풍경화가였다고 합니다. 어떤 걸 전문으로 하는? 네, 서양 풍경을 전문으로 하는. 그 첫 번째 216번 문장을 통해서 인물을 소개하고 뉴욕에서 태어나고 서부 풍경 전문가였다라는 것으로 괜찮으실까요? 네, 만약에 나는 여기에서 또 더 썼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어떤 또 아까 화가래요? 애칭 화가이면서 서부 서양 풍경화를 그렸던 전문가가 있다라고 또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다음에 217번으로 갑니다. 또 여러분 그는 여기서 elect니까 뽑다, 선발하다 하잖아요. 선발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National Academy of Design, 국립디자인 아카데미의 하나의 회원이 되었다는 거죠. 1910년에. 그래서 옆에 보시면 1910년에 국립디자인 아카데미 회원이 되었다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218번 갑니다. He became a landscape painter. 그는 결국 뭐가 되었냐면 풍경화가 되었어요. It is said니까 전해지기로 because 왜냐하면 he was then 너무 뭐 했다고 여러분? 너무 가난했다고 합니다. 어떤 거를 할 수 없었죠? 모델료를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풍경화가가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보면 모델비가 없어서 풍경화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저는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은 in 1899년에 이 그롤은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다 대문자잖아요. 맨헨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여러분 런던이라는 곳에서 공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왕립 아카데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 이름인 거라서 우리는 간단하게 맨헨 런던에서 공부했다라고 저는 정리해봤습니다. 여기서 as well as라는 것을 알고 싶으시면요. 어디에서도 공부했고 어디에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네, 런던에서도 공부했고요. 또 우리 아까 말한 대로 맨헨이라는 곳에서도 우리가 공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219번이었어요. 다음 220번 갑니다. 또 여러분 이분은 풍경을 그렸는데요. 뉴욕의 인근에서 언제까지? 1904년까지. 그래서 1904년까지 뉴욕의 인근에서 뭐 했냐면 풍경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다음에 221번으로 가서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어디로 갔어요? 서부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해서 스케치 그렸다고 하죠. 사막과 산을 그렸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는? 애리조나나 아니면 뉴멕시코라는 곳에 그런 풍경을 그렸다고 합니다. 잘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222번에서는 그 결과로 애리조나라고 하는 이 그림이 금메달을 수상했다고 하죠. 어디라고 하냐?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미술 아카데미 PAFA라고 하는 곳에서 1906년에. 다음에 223번 갑니다. 자, 이분은 여러분 되게 보기 드문 화가였다고 합니다. 뉴멕시코라고 하는 북부에 뭐 하기 전에 1차 세계대전 전에. 왜냐하면 선택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매사와 그리고 우뚝 솟은 구름층을 그렸던 분이었어요. 뭐보다? 산보다. 그만큼 이분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매사와 구름을 그린 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224번에서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림 중에 하나는 볼 수가 있대요. 어디에서? 옥타비아 펠린 퍼블릭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이 공립도서관에서 갤럽이라고 하는 곳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는 언제? 뉴욕이라는 곳에서 1952년에 사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의 특징은 여기에 우리가 이따 주제로 적혀 있다 보니까 보이는 거다.
보이는 것처럼 자, 이분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생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죽은 것으로 표현하신 분도 있었는데요. 듭니다. 아니면 이 글을 나열하는 구조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둘 다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의 일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내려가서 요약문은 여러분 이분은 뉴욕 출신이고 묘대비가 없어서 풍경화가 되었어요.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 활동을 했죠. 그림을 그리시면서 상을 받았다는 거. 어떤 걸 그렸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아까 뭐 메사와 구름층을 그렸다는 것으로.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알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생기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를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구나 라는 이 사람의 일생과 생애를 확인할 수 있었던 글의 구조였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자, 우리가 요 7-1 로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림을 그려주신다면 아까 그림 그리시면 돼요. 풍경 아니면 여러분 이 글에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인드맵 어떤 분이셨고 어떤 사건으로 어떤 이분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방식대로 키포인트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7-1에 관련된 문제를 마무리하고요. 자, 우리는 또 다음 로직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장미에 관련된 검색해 보신 분들은 부용꽃이라고도 하고요. 목화장미라고도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따가 장미에 관련돼서 한 번 더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우선 먼저 같이 이 로직을 먼저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이 장미는요 알려져 있대요. 목화장미라고. 식물인데 어떤 식물이냐면 재배가 되었대요. 뭐 때문에? 화려한 꽃 때문에. 첫 번째, 식물을 소개합니다. 이 꽃은 화려한 꽃 위에 재배된 꽃이다. 목화장미라고 알려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금 더 적어보고 싶으시면 목화장미로 알려져 있고 화려한 꽃 위에 재배되는 이 꽃의 소개를 시작합니다. 다음에 originally 원래는 원산지가 어디예요? 중국 남부래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어디에서도 발견돼요? 모든 대륙, 뭐를 제외한, 남극을 제외한. 보시면 원래 중국 남부 출신이 원산지이며 남극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분포해 있다라고 작성해 주셨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식물은 빠르게 자라면서 꽃이 4에서 6인치 정도 지름으로 자라고요. 그리고 핀다고 합니다. 언제?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빠르게 자라고 꽃의 지름이 4에서 6인치 정도. 그리고 늦여름에서 가을에 핀다라는 이 특징을 또 우리가 써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 종의 이름이 변화 의미를 갖는데요. 라틴어로. 그래서 어떤 것을 일컫냐면 변화죠. 모의 색이 꽃이 색이 아침에는 흰색이었다가 그 다음에 낮에는 뭐가 돼요? 연한 분홍색이었다가 그리고 이제 그 하루 안에 어떤 색까지도 진한 장밋빛 색깔 붉은색까지도 변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름이 라틴어의 변화라는 뜻을 가지고 색이 변해요. 꽃이 하루에 흰색, 분홍색, 진한 송색으로 변한다는 거. 조금 더 자세하게 쓰신 분들은 아침에는 흰색, 한낮에는 연한 분홍색, 그리고 하루 안에 붉은색으로 이렇게 변한다고 여러분들이 작성해 줄 수 있었겠죠. 다음은 230번으로 가면요. 또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면 온도가 여겨진다고 합니다. 중요한 요인으로 뭐에 영향을 미쳐요? 네, 색상의 변화의 속도. 왜냐하면 여러분 그 흰색 꽃이
언제? 냉장고에 보관했을 때는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유지하고 있다가 또 다시 꺼내게 되면 따뜻해지니까 결론적으로 천천히 무슨 색으로 변한대요? 분홍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 또 색이 변하는데요. 냉장 보관될 때는 흰색으로 유지됐다가 또 따뜻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분홍색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 갑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 식물은 잘 자란다고 합니다. 물이 잘 빠지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그리고 꽤 가뭄에 또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식물을 소개하는 구조로서 쭉 나열하는 문장의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내려가서 우리가 글의 주제로서 이 꽃의 특징을 말하고 있고요. 요약문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떤 특징인지를 잘 적어주셨으면 되는 거고, 또 사실 키포인트 꽃을 그리셨으면 돼요. 흰색이었다가 분홍색이었다가 여러분 진한 빨간 적색을 나타내는 장미로 변한다는 거, 이렇게 특징이 있는 것으로 그림을 그리셨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라고 여러분들께 꽃에 대해서 이걸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치? 색깔이 변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키포인트까지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려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지문으로 이렇게 7-2까지 마무리했고요. 숙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3은 우리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8-1 8월 4회차 수업이에요. 하나, 둘. 그래서 여러분 63페이지까지 두 지문 해오시면 되겠습니다.